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20살로 돌아간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반드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20살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늘 후회와 통찰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내가 비로소 이해하게 된 삶의 구조를 과거에 적용해보고 싶은 욕망이기도 합니다. 돈, 직업, 공부, 투자, 선택의 순간들,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어떤 사람 곁에 머물렀는가, 어떤 사람에게서 떠났는가. 인생의 방향은 늘 관계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관계와 인생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선택뿐이며 타인의 행동과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만 삶을 걸겠다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타인을 설득해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20살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 인생의 관계 지도를 다시 그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세의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배정이었습니다. 20살 전후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 배정되고 학과에 배정되며 군대와 조직, 지역과 환경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들은 내 성향과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20살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다 이런 존재인가 보다. 관계란 원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가 보다. 그러나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기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임시 구조에 불과했습니다. 이 오해는 이후의 인생에서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관계는 감내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마음속에 굳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픽테토스가 말한 인간 이해의 출발점. 에픽테토스의 인간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판단이다. 이 말의 전제에는 분명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격, 기질, 사고방식은 외부에서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인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기대합니다. 조금만 바뀌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기대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통제 밖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통제 안의 것에 집중하라. 이 구분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리 가능한 선택의 문제로 바뀝니다. 세 번째, 모든 관계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간관계의 본질은 감정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의 언어로 말하면 판단과 선택입니다. 상대의 단점은 반드시 보입니다. 기질이 맞지 않는 순간도 생깁니다. 말과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값입니다. 이 조건값이 없는 관계는 결국 감정에 휘둘리다 스스로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조건값을 의식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어른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에픽테토스에게 어른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관계가 힘들다면 부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40세가 넘었다면 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기질과 감정에 삶의 주도권을 넘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왜 나이가 들어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외로움과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에 삶이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결국 문제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맺은 관계입니다. 6번째, 20세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20세로 돌아간다면 에픽테토스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통제의 훈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길이 아니면 되돌아가는 용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에픽테토스에게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이성의 작동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뀌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8번째, 나를 믿는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신뢰란 자만이 아니라 책임 감당 능력입니다. 내 선택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그 결과를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둡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20살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0살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의 진짜 의미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 알았어야 할 원리를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답합니다.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 결정을 세상에 위임하지 마십시오. 본인만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20살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